최고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진짜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시각형 분들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여러분, 최근에 열린 American Music Awards에서 우리 BTS 분들이 대상을 받은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BTS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을 다 찾아봅니다. 근데 이 영상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도대체 RM은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MAs, and we're truly honored to be on this stage with such amazing, tremendous artists right over here. We're so honored. Thanks for that. 4 years ago, we gave this first time ever TV live performance at this stage, AMAs. It was DNA, and we were like too excited and nervous at the time. And it's been a long and amazing ride since then, but nobody could have ever bet on the odds of us standing here and receiving this award. Except y'all, Army, except y'all. Seven boys from Korea, united by love for music, met the love and support from all the armies all over the world.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Seriously, we would never take this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Love y'all. Want to give this honor to you guys. Speechless. 최고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RM의 영어는 매년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쯤에서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RM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런 거야? 혹시 외국에서 살다 왔나를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RM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LA쇼에서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How did you teach yourself English? Actually, my English teacher was the sitcom Friends. Oh, you It's watched legendary. Friends. Yes. So, was it mainly just phrases then, or you just learned everything? I think, back in the days, like when I was like 15, like 14, Yeah. it was quite like a syndrome for all the Korean parents to make their kids watch the Friends. Really? So yeah, I thought I was kind of like a victim at that time, but but right now I'm the lucky one. Yeah. So Yeah. like thanks to my mother, she bought all the seasons for DVDs. It got 10 DVDs, right? Right. She bought me, and so firstly I watched with the Korean subtitle, and then next time I watched with the English subtitle, and then I just removed it. 처음에 한글 자막을 틀어놓고 영화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영화를 본다. 세 번째, 자막을 틀지 않고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RM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죠?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때 RM이 어렸을 때 그 나이 때쯤에 영화 쉐도잉 붐이 어마무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역시 영화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영화를 갖고서 수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10명 정도 오면 한 4명 정도, 5명 정도만 효과가 있고 그 외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도대체 다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왜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됐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감각 체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시각형, 청각형, 체각형이 있다. RM은 청각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 역시 청각형이에요. 우리 청각형들에게는 영화로 쉐도잉을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듣고 그 소리를 분석해서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늘어요. 근데 시각형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돼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 시각형은 영화로 쉐도잉 하시면 안 돼요. 시각형, 체각형, 나는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꼭 해보세요. 근데 거기 가면 당신은 시각형이에요, 당신은 청각형이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시각형 몇 프로, 청각형 몇 프로, 청각형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 합한 게 100%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통 청각형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많은 감각 중에 청각형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시각형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서 이 사람은 시각형, 청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화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도움이 반드시 되고 확실히 됩니다. 하지만 청각형과 시각형에 도움이 되는 바가 달라요.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감각 체계의 배율은요, 시각형과 청각형이 고루고루 두 개 다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영어를 골고루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각형만 높은 경우에는요, 앵무새가 많습니다. 그냥 따라는 할 수 있는데 문장은 못 만들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가 청각형만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듣고 따라하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장 확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장 확장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각형들은요, 표현 하나 알려주면 그 표현을 갖고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시각형 분들이에요. 시각형 분들은 절대 영화로 소리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조차를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시각형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시각형 분들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시각형 분들은 가능한 한 소리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소리준 영어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소리가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하세요. 이때 영화는 쉐도잉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때 영화는 표현을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영화는 표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걸 갖고 쉐도잉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시각형 분들이 소리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화를 공부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영화를 선택을 하는 것도 본인의 분야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니면 아이들과 영어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필요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주제의 영화를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대충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서 음성어를 하세요. 음성어를 한 상태에서 한글 자막만 킵니다. 한글 자막을 킨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나라면 이때 무슨 영어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내 뇌를 자극해야 돼요. 절대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글을 보고 최대한 나의 모든 영어의 지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문장을 못 만들겠다면 단어라도 뱉어보세요. 만약에 원어민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딱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런 영어를 못하는구나를 굳이 원어민을 만나서 느껴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자극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 하세요. 그 다음엔 한글 자막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소리를 트세요. 이번엔 리스닝 자극이에요. 내가 아까 영어로 뱉었던 거랑 지금 영어가 비슷한가를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귀 쫑긋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정말 딕테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 자극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해답지를 열어봅니다. 바로 영어 스크립을 트세요. 자, 영어 스크립을 틀으면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한영어로 한 것과 그 다음에 듣고 그냥 대충 한번 딕테이션 입으로 해본 것과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영어 스크립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때 또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문법의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까 리스닝이나 한영어를 했을 때는 어나 더나 이런 걸 안 넣었어. S 안 넣었어. 그런데 영어 스크립트 보니까 어머나 얘 어를 넣네? 어머나 얘 더를 넣네? 이러면서 왜 여기다가 어를 넣었을까? 왜 여기다가 더를 넣었을까? 왜 여기다가 S를 넣었을까? 이러면서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영어 스크립트 본 상태에서 이제 쉐도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여기를 했어. 그럼 다음날 이 구간을 하겠죠? 이 구간, 새로운 구간을 하기 전에 그 전날에 했던 그 구간의 한영을 보고 또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중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영화를 딱 틀고 한글만 보고서 입으로 쩔쩔쩔쩔쩔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면 되겠죠. 저는 지금 할까요? 저는 당연히 하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은 계속 쌓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를 공부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공부하는데 막 3달, 4달, 뭐 6달, 뭐 1년 이렇게 걸리는 거에서 정말 빠르면은 하루 이틀 주말 날 잡고서 한 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표현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빨라져요. 그런 식으로 영어나 미드를 하고 나면 표현도 많이 알게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은 사실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익혀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영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턴 여기 한번 볼게요. It sort of felt like I was playing hooky. It sort of felt like I was playing hooky. It sort of felt like I was playing hooky. playing hooky 이라는 걸 듣고 엥?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전에 내가 한영을 할 때 약간 농땡이 치는 기분이랄까? 약간 뭐 그런 말이다. 약간 농땡이 치는 느낌. 농땡이? 야, 이게 영어로 뭐야? 땡땡이? 영어로 뭐야? 우와,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쳐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나. 그죠? 그러면 아, 이런 표현이구나. 알고 나서 그 표현으로 10문장 정도 만드는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건 내가 얘를 갖고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각형이 욕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달달 외우면 안 되고 주옥 같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갖고서 문장으로 10문장 정도 내가 바로 만들 수 있으면 걔는 이제 내가 아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영화를 갖고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각각의 감각 체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RM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걸 인지하고 가야 마음이 편하죠. 그래도 C는 공평합니다, 여러분. 청각형은 심각한 청각형에겐 앵무새의 능력을 줬지만 앵무새는 말을 구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각형은 따라하는 능력을 주진 못했지만 하지만 뭔가 말을 만들고 구성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최고인데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선호 감각도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만 자꾸 써서 그래. 내가 안 쓰는 것도 쓰는 버릇하면 얘도 점점 좋아지긴 합니다. 자, 오늘은 RM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는 RM이랑 같은 감각 체계야 그러면 똑같이 하면 좋겠죠. 아니야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 뭐 해야 돼요? 댓글. 댓글에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청각형인데 있잖아. 난 이렇게 공부했더니 잘 되더라. 나는 시각형인데 있잖아.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시고 공유하면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